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볼 텐데요. 자율주행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FSD의 국내 일반 도로 주행 영상이 화제죠. 이에 맞서 현대차도 시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을 밝히는 등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한데요. 관련주에도 불이 붙을까요? 네, 테슬라의 FSD 국내에 출시가 됐고 이 일반 도로에서의 주행 영상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GM에서도 마찬가지로 슈퍼크루즈가 장착된 한 개 모델이 이미 국내에 탑재가 된 상황인데요. 현대차 쪽에서도 이에 질세라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현대차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나요? 아직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테슬라나 GM에 대비해서 다소 좀 뒤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도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시인하기도 했었고, 왜 그러냐면 결국에 그 자율주행 기술 이 옵션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로부터 채택을 받으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될 텐데요. 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는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를 없앴어요. 이제 그러면서 가격이 획기적인 상황까지 내려간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현대차도 기존에 고집했던 라이다 센서를 떼고 카메라만 가지고서 이 자율주행 기술을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제 다소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까지도 뛰어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성장성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이제 대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쇼폼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운전자 핸들에 발을 올려두고 운전을 하는, 아주 과감하게 운전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좀 나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국내 시장에 이 테슬라가 결국에 FSD를 장착한 모델을 지난달에 상륙을 시키면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가 우리나라 시장이 테스트 필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제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 그 기술을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국내 교통 상황, 도로 교통 상황이 굉장히 오밀조밀해서 이 국내 안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다면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 또 통용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군침을 흘리는 테스트 필드가 우리나라인데 바로 지난달에 상륙을 시켰다라는 거, 아마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에 이 시장은 굉장히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기차 쪽이 아직은 테슬라 대비해서는 기술력이 살짝 뒤처져 있긴 하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쪽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관련주의 주가로도 이게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주들도 이미 좀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불이 붙어서 그러면 쭉 내년까지도 달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종목 간의 희비는 굉장히 많이 엇갈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당연히 이 자율주행 관련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만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부품을 동시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도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의 대표격이기는 합니다만 온전히 그러한 그렇죠. 상황에서 오른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율주행 관련주 하면 MC넥스를 또 뽑기도 했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서는 물론 우상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약간
근래에 주목을 받았었던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부품단들 많기 때문에 QSI라든지 뭐 예전에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아직 그 주가가 출발하지도 않은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 간의 실질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모트렉스, 뭐 MC넥스 이런 종목들 진짜 추억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순수 자율주행 관련주보다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오토에버처럼 또 다른 모멘텀이 있거나 이슈에 있는 쪽들의 시세가 더 강하죠. 그러면 그만큼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 우리가 추려봐야 될지 정말 이익 나오고 있는 쪽 관심주를 좀 판단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테슬라나 GM 쪽의 공급망 안에 있는 기업들을 먼저 네.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차도 이에 디젤세라 또 연구 개발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공급망에 또 들어가는 그 기업들까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 쪽의 성과가 일단 먼저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련주 안에서도 테슬라 공급망을 한번 쭉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네. 자꾸 그 다른 기업에 외주를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안에서 뚜렷하게 테슬라 관련주입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먼저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근래 들어서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 가운데 또 수급이 제법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슈어소프트테크라고 해서 이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차량용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쪽을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어쨌든 수급이 굉장히 쏠림이 심합니다. 국내 증시에서. 그래서 성장성을 담보로 하는 그런 산업이기는 합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좀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근래에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안에서 골라보자. 네. 그 점 안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가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공급망 안에서 찾아보자라는 힌트를 주셨고요. 거기다가 이제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외교정책위원회와 접견하며 원전, 조선, 핵잠 등 협력 가속화가 기대됩니다. 한편 증권가는 내년엔 LNG선보단 군함이 장기 성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모처럼 강했던 조선주가 오늘은 쉬네요. 연말 랠리보다는 내년을 기대해야 할까요? 조선주가 어제 또 마스카 프로젝트 쪽으로 다시 시선이 몰리면서 강했었거든요. 대표주 중심으로. 네. 그런데 오늘은 또 쉬어가는 걸 보니까 살짝 오락가락합니다. 물론 뭐 수급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조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펀더멘탈 너무나 탄탄합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내년엔 LNG 쪽보다는 이제 군함의 기회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연말 랠리보다는 내년에 조선주의 랠리를 좀 더 기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때, 오늘 같은 날 한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조선주들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 그리고 내후년이라는 그 시장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나오션이 어쨌든 연초에서 연 중반까지 굉장한 상승세를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 방산하고도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를 대변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멀티플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서는 약간 좀 비껴가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미국의 조선사들하고 협업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그렇다면 삼성중공업을 우리가 약간 좀 하나오션보다는
약간 별로다라고 생각했었던 요인이 해결이 되고 네.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섹터는 국내 이 수출 산업을 대표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산업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에 화답하듯이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갈등이 뭔가 표면적으로는 조금 해결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양극단의 체제 안에서 이 공급망도 계속해서 좀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체제로 그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 회사기구에 계속해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그 이슈들이 물론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 뭐 1년 전, 뭐 2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언급됐던 이슈긴 합니다만 아직 제대로 그 시행이 되기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내년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하는 조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쉬어갈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조선 쪽을 볼까요? 기자재주를 볼까요? 지금부터 이제 모아간다면 어디가 더 유명하다라고 보세요? 일단 급할 것은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조선 3대장주를 먼저 3대장? 먼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한 수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통화 완화 정책 쪽으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 상단이 올라간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증시가 올라가긴 했는데 지수상으로는 올라갔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아주 낮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이러한 그 분위기가 증시에 녹아든다면 결국에 기자재 같은 부품단까지도 온기가 미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점에서 사서 큰 폭의 상승률을 노릴 수 있는 것은 기자재주가 맞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좀 우리가 문을 좀 두드려서 살펴보고 가자라는 차원에서는 먼저 대장주부터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대장주부터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앞서 강조해 주신 종목이 오늘의 탑픽일지 오늘 탑픽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싱겁게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 결국 수급인데요. 수급이 외인 기간 좀 많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최근 증시가 약간 제한된 수급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수급을 계속 체크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역시나 마스카 프로젝트에 하나오션이 많이 올랐었던 것처럼 그에 부응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중공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 시장 3%가량 조정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26,0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도록 하면요. 최근에 하단 지지가 나왔었던 가격대가 61선 부근입니다. 이 가격이 24,000원인데요. 사실 24,000원을 이탈을 해서 손절을 하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 이동평균선이 약간 좀 후행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수급을 동반해서 24,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전고점인 3만 원 부근선을 일단은 탈환하는 것을 목표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원 부근에서 이제 모아가자 삼성중공업 오늘의 탑픽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24,000원 이탈 나왔을 때는 손절가로 고려해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이죠. 1차적으로는 3만 원 탈환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AS 받아볼 종목 하이브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 내년에 이제 BTS의 완전체 컴백과 관련한 기대감 담은 리포트 효과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영업이익 10%대 회복 전망까지 나옵니다. 우리 하이브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일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달러 수익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가격권 3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2만 원, 33만 원 선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32에서 33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올포디어스 김란 대표님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